STV 상생방송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역사 뒤집어보기 역설의 박찬하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만들어진 기자조선의 실체에 대해서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는 중국 상고시대 상나라의 현인으로서 상이 주나라에게 멸망하자 유민을 이끌고 동쪽으로 이주하여 기자조선을 세웠다고 알려진 인물입니다. 자, 인물 사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자조선은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단군조선에 이어 서기전 1100년경에 건국한 초기 국가다. 한국 고대 사회의 기원을 이루는 고조선의 하나로서 서기전 195년 위만에게 멸망될 때까지 900여 년간을 존속했던 것으로 이해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단군 1000년, 기자 1000년이라는 말로 요약될 수가 있는데요. 자, 단군이 1000년을 다스리고 그리고 이어서 기자가 나와서 1000년을 다스렸다. 이것이 바로 고조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자, 제가 책을 한 권 가져왔습니다. 독일에서 사온 책인데요. 한국을 여행하는 여행 책자인데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사우스 코리아라고 하는 뜻이죠.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단군을 소개하는 부분, 역사는 단군 조선부터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독일어로 된 부분을 번역을 해서 제가 실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자조선을 설명을 해놓고 있는데요. 전설적인 단군 시대는 1200년 동안 지속되었다. 바로 그 후에 기원전 11세기에 기자시대가 온다. 중국 역사서에 따르면 기자는 건국자이며 중국의 왕자, 기자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와 함께 신화의 땅으로 떠난다. 기자는 중국 은왕조에 속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왕조가 패망했을 때 왕자는 수천 명의 추종자와 함께 한국으로 도망쳤다. 만주 남부와 현재 서울 지역 사이의 영토에서 기자는 나라를 세웠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조선이라고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다음으로 보시면은 이 왕자는 40년 동안 통치하면서 효과적인 행정과 엄격한 법체계를 수립하고 향년 93세로 죽었고 그의 뒤를 이어 40명의 왕이 이 왕조에 있었다. 약 1000년 동안 지속된 기자시대는 황금기라 일컬어졌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이 독일의 여행책자에서도 기자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기자와 기자조선 40명의 왕이 있었고 1000년 동안 지속이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뭐냐면 잘못된 기자조선이 지금 전 세계에 알려지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제가 이것을 찾았지만 이 외에도 많은 책자에서 이렇게 기자조선을 설명하고 있을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만들어진 이 기자조선은 어떻게 유래가 되었을까라고 하는 건데요. 기자 동래설이라고 합니다. 자, 기자가 동방으로 왔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동방으로 와서 조선을 건국했다라고 하는 설입니다. 자, 이 기자 동래설이 나타난 최초의 문헌은 상서대전인데요. 이 상서대전 은전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상서대전은 중국 최초의 역사서로 평가되는 상서의 주석과 본문을 추가한 유교 경전입니다. 한나라 이전에 원래의 상서 원전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기자 동래설이 없다라고 하는데 한나라 이후에 첨삭이 된 것이겠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보시면요. 주무왕이 은나라를 멸망시키고 감옥에 갇힌 기자를 석방하자 기자는 이를 탐탁치 않게 여겨 조선으로 달아났다. 무왕이 이 소식을 듣고서 조선 왕으로 봉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더 큰 왜곡은 뭐냐면 더 큰 영향을 주는 사서가 되겠죠. 바로 사마천 사기의 대표적인 왜곡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본기에서는 치우를 잡아 죽였다라고 하는 금살치우가 되고요. 세가에서는 바로 이 기자조선의 왜곡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열전으로 들어가면
이제 위만조선의 왜곡이 있는데요. 자, 세가의 기자조선 왜곡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기에 송미자 세가가 있는데 이 송미자 세가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봉기자 어조선. 자, 기자를 조선에 임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봉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기자를 조선의 왕으로 봉했으나 신하로 삼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나라 무왕이 신하로 삼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구절을 보시면 이것이 원래 이 구절의 뜻을 알 수가 있는데요. 봉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는요. 봉했는데 신하로 삼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말이 좀 안 맞는 거잖아요. 어폐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한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서의 왜곡은요. 기자가 조선에 가서 그 백성에게 예의와 농사와 양잠과 배짜기 기술을 가르쳤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이것도 뒤에 왜곡의 사례가 되겠는데요. 또 하나는 자, 삼국지 위지 동의 전에는 옛날 기자가 이미 조선으로 갔다. 8조의 가르침을 만들어 가르치니 문을 닫지도 않았고 백성들이 도둑이 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문명국으로 전환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40여 세가 지난 후에 조선 후 준에 이르러서 이 준이 스스로 왕이라고 칭하였다. 이런 구절이 남아 있습니다. 자, 후한서 동의열전을 보면요. 옛날 기자가 쇠망하는 은나라의 운수를 피하여 조선 땅에 피난하였는데 역시나 8조의 법을 시행하였다라고 하는 부분이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요즘에는 가짜 뉴스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이 거짓 정보, 거짓 기록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의 역사 왜곡이죠. 자, 이 중국의 역사 왜곡을 이어서 기자가 동방으로 왔다고 하는데 라고 하면서 그것을 우리나라가 받아버립니다. 고려와 조선의 사대주의가 되겠는데요. 먼저 고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시대부터인가? 윤내영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고대사가 잘못되기 시작한 것은 고려 중기의 숙종 때부터였던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자, 숙종은 언제냐면 1095년에서 1105년 사이인데요. 특히 고려 숙종 시절 1102년입니다. 이 1102년에 예부에서 우리나라의 교화와 예의가 기자로부터 비롯하였음에도 사전에 등재되지 못하였습니다. 바라옵건대 그 무덤, 기자의 무덤을 찾고 사당을 세워서 제사를 지냈으면 합니다라고 하는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숙종이 이를 따랐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뭐냐면 평양에 기자 사당을 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평양에 기자 사당이 있고 또 단군 사당이 있는데요. 이 기자 사당은 1102년에 건립을 했다라고 하는데 단군 사당은 그럼 언제일까요? 단군 사당은 1425년이 되어서야 세종 때가 되어서야 기자 사당은 있는데 단군 사당은 없습니다라고 하는 신하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세종대왕이 되었을 때 단군 사당이 지어지게 됩니다. 320년이 넘게 지나서야 단군을 모시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자 존숭, 기자 사대주의가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삼국사기에 보면 기자신에게 제사를 지냈다라고 하는 구절이 간략하게 나와 있고요. 이 삼국유사를 보시면 당의 배구전에 이르기를 고려는 본시 고죽국, 지금의 해주이다. 주나라가 기자를 봉하고 조선이라 하였다라고 하는 이 구절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왕운기, 삼국유사에서 6년이 지나서 나온 제왕운기잖아요. 이 제왕운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후조선의 시조는 기자다. 그럼 뭡니까? 전조선의 시조는 단군이고 후조선의 시조는 기자라는 거예요. 전조선 단군, 후조선 기자. 그리고 무왕이 제후로 봉하였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냐면 그 이전에 중국 문헌에서 40여 대 지나서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걸 정확하게 41대라고 규정을 했어요. 41대 소는 바로 준이라고 부르는데 준왕이죠. 기준이라고 합니다. 그때까지 이제 기자조선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연도는 뭐냐면은 약 1000년이 아니라
928년을 다스렸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연도가 나오게 됩니다. 자, 정리를 하면 중국 문헌에서 후한서에 기자가 죽은 후 40여 대 세대가 지났다 이렇게 나오죠. 삼국지 동의전에 보면 기자가 죽은 뒤에 40여 대 세대가 지나서 조선 왕 준이 나왔다라고 하는 그 구절이 나오잖아요. 근데 제왕운기에서는 뭐냐면 41대가 지나서 준이 왕이 되었다. 준왕이죠. 준왕이 되었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928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기자조선이 구체화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면서 바로 고려 숙종에서 이제 220년이 지난 후에 고려 충수강이 됩니다. 1325년. 이때는 뭐냐면 평양부에 명을 내려서 기자의 사당을 세워서 제사를 하겠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자 사후 2600여 년이 지난 14세기에 평양에 가짜 무덤이 생기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러면서 이 무덤이 언제까지 있냐면 20세기까지 있습니다. 평양에 만들어져 있었던 기자묘죠. 이것이 한 60여 년 전에 이제 사라지게 되었는데요. 평양에 기자묘를 이렇게 짓고 제사를 지내고 사당을 짓고 그리고 제사를 지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평양에 기자묘가 있을까요? 실제 기자묘는 어디에 있느냐? 사기 송미자세가의 사기 집회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자의 무덤은 양국 몽현에 있다. 자, 이 양국 몽현이 어디냐면 지금의 하남성 상구 지역입니다. 자, 거기에 가 보시면 이렇게 버젓이 기자묘가 있습니다. 지금은 산동성 하택시 조현에 위치한 기자묘인데요. 이 조현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하남성 상구시와 접해 있기 때문에 뭐 하남성 상구시에 있다라고 해도 무방한 것이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고려의 유학자들은 가짜 기자묘를 평양에 만들었어요. 저 중국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옵니다. 와가지고 평양에 기자가 왔다고 하는데 기자묘가 어디 있느냐 자꾸 찾으니까 가짜 기자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실제는 어디 있습니까? 바로 그 하남성 또 상구 지역에 실제 기자묘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고려 말기에 주자학이 수용되면서 기자는 우리 역사에서 유교 문화의 시원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기자에 대한 믿음도 강화되었는데요. 1325년에 평양에 기자 사당을 세운 이후에 또 고려 공민왕 때는요, 2차례나 이 기자 사당을 중수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이제 조선시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으로 가면 조선시대에는 기자에게 제사를 지내요. 한 달에 2번을 지냅니다. 그러면 1년 동안에 24번을 지냅니다. 그러면 단군 왕검에게는 어떻게 지낼까요? 1년에 딱 2번입니다.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자, 이렇게 지내니까 이거는 나중이 되면 신하들이 이거 말이 안 됩니다라고 해서 바뀌게 되지만 뭐냐면은 기자 존숭이 강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 제사를 지낸 횟수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네, 16세기에 가면 기자 존숭이 더 강화되는데요. 여러 인물들이 나오게 되는데 윤두수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의 동생이 윤근수라고 하는데요. 윤근수는 평안도 감찰사로 나가는 박자룡을 전송하는 서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평양에는 기자의 지팡이가 있어서 감사가 관하에 있을 때 그 지팡이 한 쌍을 가지고 앞에서 인도했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임진왜란 때 잃어버렸으니 개탄스럽다라고 한탄을 했다고 하는데요. 평양에 기자가 없는데 가짜 기자묘로 만들고 가짜 유물을 만든 거예요. 그게 이제 이 기자의 뭐 지팡이와 같은 그런 유물들을 만들었다가 그게 사라진 것을 한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자의 역사서를 만들기 시작하는데요. 자, 윤두수의 기자지입니다. 1580년. 윤두수가 1577년 명나라에 사은사로 갔을 때 명나라의 사인들로부터 기자에 대한 많은 질문을 받았지만 충분히 답변을 하지 못하고 돌아온 것이 계기가 되어서 자료를 모아가지고 기자지를 편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1580년에 율곡 이이 선생도 기자실기를 편찬을 하게 되는데요. 자, 율곡 이이 선생은 윤두수의 기자지의 내용이 정밀하지 못하고 체계가 없음을 아쉽게 여겨서
기자의 존재가 중요하기 때문에 중국인이 기자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를 대비하여 기자 실기를 편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1580년에는 바로 기자지, 그리고 이율곡의 기자 실기와 같은 기자의 역사가 응집되는 책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1582년에 명나라에서 사신들이 옵니다. 이때 율곡이 사신을 접대하는 원접사에 임명되어서 두 사신을 접대하게 되는데, 그때 뭐냐면은 기자에 대해서 알려달라라고 하니까 두 사신에게 기자 실기, 자신이 쓴 기자 실기를 보여줍니다. 자, 두 사신은 기자 실기를 읽고서 경탄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자, 중국에는 본래 이와 같은 글이 없는데 지금 원접사의 기록, 기자 실기에 이처럼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으니 가지고 돌아가서 간행하여서 후세에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없는 기자의 역사를 만들어서 기자 실기라고 하는 책을 만들었는데 그 책을 또 중국에 주니까 중국이 감탄하여 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출판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짜 역사가 재생산 확대가 되는 그런 과정이죠. 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율곡이는 이렇게 얘기했죠. 기자께서 조선에 이르시어 우리 백성을 천한 오랑캐로 여기지 않고 후하게 길러주시고 부지런히 가르쳐 주셨다. 이렇게 칭송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퇴계 이황 선생도 기자가 봉해지고 나서야 겨우 문자를 통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뭐냐면 기자가 오기 전에, 조선에 이르기 전에는 미개인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를 조선 유학자들이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연도가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그러면서 거기에 41명의 기자의 왕이 설정이 돼요. 왕이 쭉 설정이 되죠. 1대 문성왕, 문성왕이 기자입니다. 그리고 2대 장혜왕, 3대 경효왕 쭉 이어져서 41대 예왕까지 41명의 기자 왕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그 왕이 통치한 시기가 나옵니다. 자, 보시면 18세기 중엽의 동사, 19세기 중엽의 기시보, 19세기 말에 기자지, 대한제국 교과서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보면 처음에 동사가 있을 때는요, 동사에서는 저 아래쪽에 보시면 37대, 8대, 9대, 40대, 41대는 연도가 없어요. 몇 년을 통치했다, 이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없는 것이 점점 더 구체화돼서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19세기 후반에 기자지로 가면은 이전의 계보에서 부정확했던 것들을 정교하게 수정을 해놓게 됩니다. 이때까지는 뭐가 없냐면은 그러면 이 기자 왕들이 뭘 했느냐라고 하는 행적이 없죠. 근데 그 행적도 그 이후에 여기 보시면은 대한제국 교과서라든지 여기에 보면은 껴놓는 흔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그런 어떤 기자의 가짜 역사가 만들어지는가, 그거의 실체를 이제부터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자조선의 실체인데요. 몇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군세기에 솔라단군 시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자가 서화에 살면서 인사를 사절했다. 자, 서화라는 곳은 어디냐면 중국의 하남성에 있어요. 자, 그래서 실제 서화를 가시면은 기자 독서대가 있습니다. 기자가 독서를 하고 했었던 독서대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보셨던 기자묘가 있습니다. 기자묘는 하남성 상구 지역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 두 군데를 같이 한번 지도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독서대는 서화에 있고 그리고 기자묘는 조현에 있습니다. 가까운 거리에 있죠. 그러면은 기자의 활동 부대가 어딘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딥니까? 한반도 땅에 온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왜곡이 되었는가? 연암 박지원 선생은 열하일기 속에서 기자에 대한 대화를 청나라 유학자하고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요. 청나라 유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는 중국에서 일 좋아하는 인사들이 꾸며낸 말입니다. 기자 조선에 관한 거예요. 이미 위작이라는 것이 판명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중국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러면 어떻게 41명의 기자 왕이 나오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BC 4세기
기자가 왕으로 추존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조선은 국가 경영 제도가 삼한관경제입니다. 셋으로 나누어 다스렸다라고 하는 거죠. 진한은 대단군이 다스리고요. 마한과 번한은 부단군이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진한, 마한, 번한이 있었고 후대로 가면은 진조선, 막조선, 그리고 번조선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때 이 번조선에는 왕들이 있었겠죠. 부단군이 있었습니다. 부단군이 69명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70세가 되니까 그때 누가 들어오냐면 기후라고 하는 분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언제냐면 무술년 BC 323년입니다. 323년인데요. 수유 사람 기후가 병력을 이끌고 번한으로 들어와서 털을 잡았다. 그는 자칭 번조선 왕이라 하였다. 내가 바로 번조선 왕이다라고 한 겁니다. 자, 단군세기를 보면 BC 323년 정월에 읍차 기후가 병력을 이끌고 입궁하여 자칭 번조선 왕이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서 허락을 해 주십시오라고 한 거죠. 대단군에게, 지난해 진조선의 대단군에게 허락을 득한 겁니다. 굳게 연나라를 대비하기만 하면 너를 인정해 주겠다. 자,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70세부터는 번조선의 왕이 기씨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후부터 해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요. 자, 기후는 뭐냐면 가덕왕이라고 합니다. 가덕왕 기억을 해 두시고요. 70세 가덕왕 기후, 그 다음에 71세 기욱, 그 다음에 기석, 기윤, 기비, 기준, 이렇게 해서 6명의 기씨 조선이 탄생을 하게 되고요. 우리가 그 중원의 기록에서 봤던 그 준이라고 하는 분, 준왕이라고 하는 분, 그분이 바로 75세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윤두수의 기자지로 한번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80년에 윤두수의 기자지와 율곡이의 기자 실기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자, 이 기자지를 보면 자,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놀라운 기록인데요. 뭐냐면은 잘 보시면은 가덕왕 추존위 왕이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빨간색 보이시나요? 가덕왕 추존위 왕. 자, 이 부분입니다. 자, 태조 문성대왕 기자. 기자를 뭐라고 하냐면은 문성대왕, 태조라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추존을 했냐면은 바로 36세 되는 가덕왕이 추존을 했다. 왕으로 추존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기자를 추존한 분이 누구냐? 바로 기후라는 겁니다. 기후.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정리해서 보면 1112년 기자의 후손 세계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1세 태조 문성대왕 기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아래쪽에 보시면 36세가 되는 가덕왕이 기자를 왕으로 추존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추존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자, 태조 이성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태조 이성계는 누구를 추존을 했냐면은 자신의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그분들을 추존을 했어요.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추존을 하면 전부 다 사후왕이 됩니다. 사후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4대 정도는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때는 뭐냐면 조금 어떻게 보면 막 나간 거죠. 70세가 되어서 이 기후가 왕으로 기자를 추존을 합니다. 기자를 추존하니까 기자와 기후 사이에 있는 35명이 있어요. 그러면 35명이 추존이 된 겁니다. 왕으로. 그 조상들이 전부 다 왕으로 추존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 가덕왕 70세 기후가 기자를 왕으로 추존을 함으로 해서 기자 다음 자손들도 전부 다 왕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한 35분 정도가 됩니다. 추존된 기자 후손들이 있는데 거기다 뭘 하냐면 이쪽이 번조선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지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47분의 단군의 행적, 단군 세계에는 이 47분의 단군의 행적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진한 진조선의 그리고 대부여로 이어지는 바로 중앙에 있는 대단군의 계보예요. 47대 단군이 무엇을 했는가라고 하는 대단군의 행적인데 이 대단군의 행적을 어디다 붙이냐면 가짜 왕들, 추존된 왕들의 행적에다가 붙여버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41대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행적이 없었다고. 행적이 없었는데 그 행적을 어디서 가져오냐면 중앙에 있는 대단군의 행적을 가져와서 붙이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35세까지는 왕이 아니었다. 기자를 왕으로 추존을 하니까 기자 이후에 자기 그 후손들이 있잖아요. 후손이 35세까지 있었고 36세가 되는 분이 바로 기후였는데 자신은 가덕왕이고 그 위에 모두를 왕으로 추존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35세까지는 실제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은 왕으로서의 행적은 원래 없는 거예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없는 역사를 만들어 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자, 뒤에 보시면 단재 신처 선생도 조선 상고사에서 이 얘기를 합니다. 기원전 323년 무렵에 아까 이제 기후가 들어왔던 그 무렵이죠. 323년 무렵에 이르러 그 자손이 기후가 비로소 불조선, 이게 바로 번조선이거든요. 번조선의 왕이 되었으니 이 왕이, 기자는 그 자신이 왕이 된 것이 아니다. 그죠? 기자가 그 자신이 왕이 된 것이 아니고 바로 323년에 들어온 그 기후가 왕으로 추존한 것이다. 이거를 단재신채호 선생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기자조선을 삭제한다. 그동안 우리가 배워왔던 41대 기자라고 하는 것, 그것은 기자조선이라는 건 원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표현이 뭐냐면 기자조선을 삭제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수많은 문헌에서 기자가 어떻게 했다, 뭐 30몇 대 기자가 뭘 했다라고 하는 행적들이 있는데 그거 다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정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6세 이전은 실제 행적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행적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단군의 행적을 갖다 집어넣었어요. 그 대단군의 행적은 단군세계에 나와 있습니다. 자, 환단국에 보시면 43세 물리단군 때 우하충이 장군을 사칭을 했다. 그 사냥꾼 우하충의 반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것은 대단군에 있었던 사건인데 이게 31세 도국왕이 그때 있었던 사건으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자, 이런 것이 언제냐면 1906년 대동역사략이라고 해서 대한제국 때의 교과서, 여기까지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36세 이전에 33세 화라왕이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동역사략과 1915년에 동사연표가 있는데요. 자, 둘 다 뭐가 되어 있습니까? 화라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실제로 추존왕임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냐면 기록이 있어요. 그 기록을 어디서 가져왔냐? 단군세계에서 가져왔다라고 하는 거죠. 단군세계에 보면 장수 묘장춘이 연나라 사람들이 침범하자 이를 물리쳤다라고 하는 묘장춘이라고 하는 장수가 나오는데 그게 여루단군 때의 사건이거든요. 근데 그걸 33대 화라왕이라고 하는 추존왕의 사건으로 만들어버리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게 대동역사략 동사연표에도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책들은 뭐냐면 가짜 기자 왕들의 행적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는 그런 만들어진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또 36세 기후 이전에 34세 예문왕이라고 하는데요. 자, 예문왕은 다른 말로 이제 대동역사략에서는 설문왕이라고 했습니다. 여기도 보면 위문원, 상군대부 위문원이 연나라 군대를 오도하에서 막아 공격하여 무찔렀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거 역시 단군세기 여루단군 때의 시절의 원래 기록입니다. 상장 우문원에게 명하여 두 나라의 군대를 오도하에서 깨뜨리고 연운도에서 주둔하였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역사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36세 이전에 또 경순왕, 35세 경순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동역사략과 역시나 동사연표인데요. 경순왕 때에 앵리착이란이 있었다. 또 신불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역시나 여루단군 47년조에 앵리거길 신불사라고 하는 분이 있죠. 이런 기록들이 가짜 왕이 만들어지면서 단군 세계에 나와 있는 단군들의 행적이 추존왕이 된 기자의 후손들의 행적으로 둔갑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뭐냐면 실제로 있었던 기시들은 36세, 37세, 38세, 39세, 40세, 41세까지 6명의 기시 조선에
왕들이 있었거든요. 기후, 기욱, 기석, 기운, 기비, 기준인데 이분들 역시나 뒤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 39세 장평왕이잖아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뒤에 있는 역사도 역시나 원래 있는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대단군의 역사를 가져와서 바꿔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39대 장평왕이라고 했는데요. 장평왕은 누구냐면 기윤이거든요. 기윤은 실제 있었던 그 기씨 왕인데, 자, 이때 뭐냐면 아리당부가 연나라 정벌을 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자 조공을 끊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장평왕 때의 일로 나오고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고열가 단군, 마지막 47대 고열가 단군의 에게 이렇게 북막추장에 온 것입니다. 임금께서 응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건데 장평왕이 응하지 않은 것이 아니거든요. 자, 이렇게 잘못된 역사를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기자뿐 아니라 기자의 후손들의 가짜 역사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 이 단군 세계에는 진조선의 47대 단군들의 행적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후대에 이 기록이 수유족 기후가 번조선의 왕이 된 이후에 그의 가문의 업적을 미화하는 방식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진조선의 47대 단군들의 행적이 기자와 그의 후손들 35명의 업적으로 바뀌었고 수유족 기씨 가문의 번조선 왕 6명의 업적으로도 둔갑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형된 기록은 후대 역사서에 반영이 되었고 진조선의 단군들의 원래 행적이 왜곡된 채 그 책들로 전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기타 바뀐 사항을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의 행적이 기자의 행적으로 바뀌었습니다. 태백일사에 보시면 수유족 기후가 자식 제자들 5천인을 데리고 와서 싸움을 도왔다라고 하는 5천 명을 이끌고 왔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기자가 5천 명을 이끌고 조선으로 왔다라고 이렇게 바뀌어 버립니다. 대동사강의 조선 세가보에도 보면 기자가 남녀 5천 명을 이끌고 왔다라고 조선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건 기자가 아니라 원래 기후 때의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서우여의 일이 기자를 이제 서여라고 하는데요. 기자의 행적으로 둔갑이 되게 됩니다. 태백일사 삼한 관경문기를 보시면 여원흥을 마한 왕으로 삼아 막조선을 다스리게 하고 서우여를 번한 왕으로 삼아 번조선을 다스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기록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서우여와 이름이 비슷한 서여라고 해서 바로 기자가 이때에 번조선을 다스렸다라고 하는 쪽으로 왜곡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초기에 보셨던 것처럼 기자가 8조 근법을 제정했다. 자, 이렇게 나옵니다. 한서지리지에 보시면 기자가 조선에 가서 백성들에게 예의와 농사와 양잠, 배짜기 기술을 가르쳤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언제냐면 색불로 단군 때입니다. 색불로 단군 때에 뭐냐면 백성에게 예절과 의리, 농사, 누에치기, 길쌈, 활쏘기, 글자를 가르쳤다라고 하는 원 기록이 있는데 이것을 기자의 행적으로 뒤바꿈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기자가 8조를 만들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고조선 하면은 8조 근법이 있었잖아요. 그게 기자가 만든 것이 아니고 색불로 단군 때에 뭐냐면은 삼한에서 3조선으로 바뀌면서 이때는 금 8조를 정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기자의 행적으로 바뀌어 버린 겁니다. 자, 우리 민족의 역사를 왜곡시킨 원흉인 이 기자조선. 이 기자조선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사마천이 봉기자 어조선으로 조작을 하였습니다. 기자조선은 중국에서 꾸며낸 말입니다. 기자 무덤도 한반도에 있지 않았습니다. 기자조선의 위치 역시 평양이 아니었습니다. 기자 동래설은 사실이 아닙니다. 자, 기자조선은 BC 4세기 기후가 번조선 왕이 되면서부터 기획되었습니다. 수유족인 기후는 번조선의 왕이 되면서 자신의 조상인 기자를 왕으로 추존하였습니다. 그럼으로써 기자유의 모든 후손들이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기자 왕들의 행적을 구체적으로 만들고 싶어 했던 조선의 학자들은 후대로 가면서 이 단군 세계에 적혀있는 47대 단군의 행적을 이 추존된 기자 왕들의 행적으로 둔갑시켜 버립니다. 가짜 역사를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기후의 행적을 기자의 행적으로 둔갑시키고 색불로 단군 시의 우현왕이었던 서우여의 일을 자서여, 즉 기자의 행적으로 둔갑시켰습니다. 그리고 색불로 단군의 8조 금법 역시 기자의 치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가짜 역사는 언젠가는 드러나게 됩니다. 기자조선의 실체는 진한, 마한, 변한의 삼한 광경제로 통치했던 단군조선의 국가 시스템을 알아야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삼한 광경제와 단군조선의 역사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는 환단곡이 단군세기를 통해서 이 기자조선의 실체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